자, 일단 애플은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애플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분기씩 짧죠. 이번이 2022년 4분기가 아니라 2023년 1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이 나오는 시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애플은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5% 감소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고 순이익도 13%나 줄었어요. 근데 다만 이건 좀 이번에 달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 강했던 영향도 있습니다. 딱 강달러로, 왜냐면 외국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꾸면은 금액이 줄어들잖아. 달러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 강달러 영향으로 인한 환손실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지금 매출이 8% 정도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좋은데 어쨌든 뭐 그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 5%였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예상치도 이게 실적이고 이게 예상치죠. 근데 매출도 줄었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이게 예상치고 이게 실적인데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예상치를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이다 보니까. 근데 아이폰의 매출이 8%나 감소를 했는데 일단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는 그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장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었죠. 그것 때문에 일단 생산량 자체가 10% 정도 줄었던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얘기고 소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게 됐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가 줄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했죠. 고용도 강하고 워낙 강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심각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다 올랐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한몫을 한 게 강달러죠. 달러가 워낙 이번에 한국도 아이폰이 아마 30만 원인가? 그렇게 오른 걸로 아는데 달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통화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심지어 더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다 보면 당연히 기업들의 광고 단가도 오르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굳이 광고해봐야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거. 광고 지출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아이폰 매출이 8% 감소했고 출하량 기준으로는 8,500만 대에서 7,200만 대로 거의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폰도 우리가 이제 아이폰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성 고객이 강하고 매번 교체 수요가 있는 일종의 필수 소비재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제 애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과거의 코카콜라처럼. 그런데 분명히 코카콜라와는 다르다. 아이폰은 어쨌든 경기 영향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임의 소비재다. 아이폰이 아무리 이 절대 충성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애플 생태계에 입장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말 사정이 안 좋고 강달러와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올해는 어쨌든 패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굳이 정말 안 좋은데 올해 또 사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도 결국은 임의 소비재였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이던스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단 매출이 다음 분기죠. 이건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와 비슷하게 또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아이폰은 이번 분기보다는 조금 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요. 줄어들긴 줄어든데 이번 분기에 8%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거다. 하지만 맥과 아이패드는 여전히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서비스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서비스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폰의 게임, 그 다음에 애플 뮤직, 그 다음에 애플 TV 같은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의 서비스 사업의 매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소비자 이탈을 방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당장 내일 먹을 거조차 없지 않는 한은 굳이 잘 구독하고 있는 거를 들어가서 끊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해제할 수도 있지만 애플 뮤직 같은 건 사실 없으면 듣던 사람은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굳이 해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이탈이 아이폰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보다는 훨씬 더 적고 그 다음에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부 구독 서비스죠. 이번 달에 구독한 사람들이 다음 달에 구독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구독한 사람이 또 다음 달에 구독하니까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오고 예측 가능하게 수입이 들어오죠. 이 애플같이 아이폰같이 임의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매출이 예측이 안 돼요.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나 소비자 심리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거죠. 임의 소비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구독 서비스는 꾸준하면서도 동시에 읽기 쉬운 예측 가능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소프트웨어 서비스잖아요. 당연히 고마진이겠죠. 맥북보다야 당연히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훨씬 고마진이겠죠. 실제로도 가장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비스의 매출인데 이게 아이폰이고 여전히 20% 당장 비중은 20%도 안 돼요. 따라서 다음 분기도 아이폰 줄어, 그 다음에 맥 줄어, 아이패드 줄어 하면은 어쨌든 당장 다음 분기의 전망은 좋을 수가 없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이제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가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죠. 그 이후로는 회복되는 분위기고 또 강달러도 지금 이제 이미 작년 말부터 강달러가 많이 약해졌고 올해는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약 하지만 3, 4분기 되면은 의외로 선방할 수 있는 전약 후강의 흐름을 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애플은 예상을 해봅니다. 구글은 매출이 이제 흔히 말하는 코딱지만큼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34%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도 전부 시장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좋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광고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게 구글의 수입의 80% 이상이 광고 수입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도 이 광고랑 연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 수입의 거의 18 중에 9할은 광고 수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광고 수입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광고 수입이 안 좋냐? 이건 너무 쉬워요. 아까 앞에서 애플 때도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야. 당연히 광고 단가도 올라요. 그 다음에 경기 안 좋아. 경기 안 좋으니까 기업들도 광고 지출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광고 단가도 올랐고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지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수요가 줄죠. 따라서 광고 수입도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의외로 임의 소비재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광고가 매출과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역시 애플과 똑같이 강달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굉장히 글로벌한 사업체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구글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전부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매출은 원래 7% 성장이었는데 이 강달러 영향으로 1%로 줄어든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강달러가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 순이익은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매출도 이제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지출 관리를 실패한 겁니다. 지출 관리. 이게 이제 2021년 작년 말에 지출과 이게 올해의 지출인데 보시면 534억 달러고 578억 달러니까 무려 지출이 45억 달러나 증가한 거예요. 45억 달러. 지금 순이익이 뭐 200달러, 200억 달러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지출이 45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구글이 올해 1월에 12,000명을 해고를 했어요. 이 얘기는
작년에 사실상 필요 없는 직원, 물론 다 필요 없지는 않았겠지만 뭐 없어도 될 상관없는 직원이 12,000명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거지. 안 해도 됐을 지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출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 그걸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당연히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34%나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이 12,000원 감원이 올해 1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1월에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도 작년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내려? 지금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데 이게 당장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0,000명이 넘게 잘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야. 퇴직금만 지금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출 45억 달러 증가한 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퇴직금만 20억 달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원을 잘랐으니까 그 사무실을 옮겨야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미니멀라이징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 및 임대 종료 비용으로 5억 달러가 추가로 나갈 걸로 예상돼서 지금 1분기에 이거 관련된 지출만 거의 30억 달러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구글도 1, 2분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앞에 애플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 감원했으니까 지출 관리할 거고 강달러 해소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존 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매출은 그래도 늘었어요. 앞에 애들보다. 근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98%인데 네, 뭐 보시면은 매출은 좋았기 때문에 매출은 기대치를 능가했고 뭐 나머지는 당연히 볼 것도 없겠죠. 근데 이게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마존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순이익의 이유가 있습니다. 리비안이 평가 손실이 23억 달러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순이익이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7억 달러인데 리비안 평가 손실 빼면은 사실상 이제 남은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비안 평가 손실이 거의 다 해먹은 거예요. 이게 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업이익이 작년에 34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이 27억 달러에는 리비안 평가 손실이 없어요. 여기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빼야지 이제 순이익인 한 3억 달러, 거기 이제 몇 개 더 빼면은 순이익인 3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리비안 거 빼기 전에 영업이익도 분명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순이익이야 리비안 때문에 확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평가 손실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더 큰 문제인 영업이익도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영업이익도 줄어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앞에 구글과 똑같습니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지출의 증가가 7억 달러나 더 많아서 영업이익도 7억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월급은 10만 원이 올랐는데 지출은 17만 원을 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의 성장세는 실질적인 이익은 마이너스 7만 원이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지출이 증가한 게 더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존은 지금 보시면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죠. 클라우드가 거의 다 해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의 매출에서의 비중은 요겁니다. 14.3%.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2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 AWS의 영업이익이 230억 달러고요. 나머지 이런 얘네들의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10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WS 없었으면 아마존 지금 적자 기업 됐습니다. 그나마 이 AWS 때문에 흑자 전환했는데 AWS가 겨우 14%의 매출 비중으로 그 흑자 다 내주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까먹었어요. 오히려 발목 잡고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AWS 아니었으면 폭망이었어요. 근데 다만 그런 AWS도 지금 성장은 조금 기대에 못 미쳐요. 지금 매출이
그 기대치가 220억 달러 정도 했는데 214억 달러밖에 못했고 영업이익도 기대치가 57억 달러였는데 52억 달러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WS가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AWS조차도 지금 안 좋은 경기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이던스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1210억에서 1260억 달러를 받는데 기대치는 1250억 달러니까 요 최상단에 가깝게 나와줘야 기대치를 하는 채우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강달러로 인한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출이 13% 증가했어야 되는데 9%밖에 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이번에 18,000명을 감원을 했죠.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퇴직금 비용도 좀 나갔는데 이번 분기에도 퇴직금 비용이 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글과 똑같아요. 아마존도 이걸로 인한 비용이 꽤 나올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을 거지만 근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그만큼 인원을 줄였으니까 이제 그 비용 최적화가 됐죠. 그러면 아마존도 이 퇴직금 다 지불하고 비용 최저가 자리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지출 효율 좋아지겠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뭐 AWS든 나머지 애들이든 실적이 나아지겠죠.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세 개 기업 모두 과거 실적은 안 좋았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 또 심지어 이번 올해 전반기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올해 5, 6월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이 기업들의 그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전부 외부적 요인이에요. 경기, 그 다음에 강달러. 이런 외부적 요인이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요인이고 강달러든 경기든 올해 후반부터 오히려 회복될 요인이죠. 그러니까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플, 구글, 알파벳이죠. 아마존 세 개 기업 모두 핵심 펀더멘털의 손상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 전약 후 강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 혹시 조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타이밍이 있다면 좋은 진입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